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가이드님, 세상에 1년이라는 게 이렇게 지나가네요. 저희가 가로수 방송이 작년이죠. 2021년 3월 26일에 첫 방송을 시작하고 오늘이 2022년 하고도 3월 30일이니까 꽉 채워서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저도 아직도 첫 방송 하던 날이 생각나는데요. 사회자님, 네. 혹시 1회차 주제 생각나세요? 당연하죠. 치매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가요가 주제였죠.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하지만 노인 3명 중에 1명은 노화에 의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다. 모든 기억력 저하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볼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역시 우리 사회자님 참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중앙치매센터 헤아림 가족교실 내용을 바탕으로 치매라는 질병이 어떤 병이고 또 치매 어르신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금년에는 치매 어르신의 돌봄을 세분화해서 각 사례별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즉, 작년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다루려고 해요. 각 사례별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필요한 게 치매 가족 여러분들의 진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지난 24회차 치매 어르신이 운전을 해도 되나요? 때 대구광역치매센터 SNS에 모인 여러분들의 사연과 의견으로 방송을 만들었어요. 사회자님, 24회차 반응 참 좋았죠? 그니까요.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우리 가로수에서 소개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래요. 팟빵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 대구광역치매센터에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님, 네. 우리 가로수 방송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치매 안심센터에서 가족교실이 제대로 열리지 못해서 조금이나마 치매 가족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시작했잖아요. 1년이 지난 지금 치매 안심센터 비대면 가족교실 프로그램에서 우리 가로수 방송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유, 감사하죠. 이게 다 우리 가로수 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한 분 한 분 저희가 찾아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은데 약소하지만 저희가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방송 1주년 기념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팟빵 가로수 채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혹시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은 팟빵 가로수 채널 또는 대구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올려져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이 좋아야지 더 많이 참여하실 텐데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가이드님, 치주염이 있으면 치매에 잘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치주염이 있는 분이 일반인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높습니다. 구강 건강이 전신 질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이 대표적으로 당뇨, 동맥경화, 폐렴과 같은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뇌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잇몸 질환은 잇몸 주위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데 그 부위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혈액을 타고 염증 매개인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 세균이나 염증 매개인자들이 뇌에 있는 뇌혈관까지 침투하게 되면 퇴행성 뇌질환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르웨이 연구진이 치주염을 일으키는 포르피로모나스 징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징지페인이라는 단백 분해 효소를 분비해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조장하고
타우 단백질의 기능 이상을 일으켜 뇌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뇌로 들어가서 결국은 알츠하이머병 치매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네요. 네. 요즘은 빅데이터가 많이 발달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중국 상하이 그룹에서는 치주염이 있거나 또는 치아 손실이 많은 환자들에게 치매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연구 보고하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치매 발생률이 훨씬 더 높고 그 위험도 증가하였다는 연구도 발표했어요. 물론 치주염 하나로 인해서 치매가 생긴다든지 또 당뇨가 생긴다든지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위험 요인들이 나쁜 요인들과 위험 인자들이 쌓이고 누적이 돼서 결국은 이런 병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 인자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삶에서 먹는 즐거움 이거 크지 않습니까? 음식을 꼭꼭 씹어서 잘게 자르고 침과 혼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저작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작작용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씹을 때 나는 진동은 뇌를 자극해서 뇌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결과가 있어요. 즉, 이 치아의 교합을 통한 적절한 자극이 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아를 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치매 어르신 가족분들 말씀으로는 우리 어르신이 젊은 시절에는 치아가 참 건강했는데 치매를 앓고 충치도 잘 생기고 이 사이에 음식이 너무 많이 껴서 불편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치매 어르신에게 충치가 잘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 부족인 것 같아요. 치매 진단을 받으신 본인이나 가족분들은 큰 충격에 쌓여서 자꾸만 나빠지는 이 치매 증상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상대적으로 치아 건강에는 관심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어르신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제서 치과에 가셨을 때는 이미 치아가 안 좋아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치매 어르신 가족분들이 그래요. 진작에 치과에 모시고 갈 걸 후회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치매가 진행이 되면 긴 시간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게 어려우니까 치과 진료가 참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임플란트를 해드리지 못한 걸 두고 후회하신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구강 건조증이에요. 구강 건조증이면 입안이 마른다는 얘기인데 그건 왜 생기는 거죠? 나이가 들면 자연히 침 분비가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치매 어르신의 경우는 치매 증상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약제를 복용해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도 많아서 이와 관련된 약도 많이 드세요. 이런 약제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중 하나가 구강 건조증이에요. 즉, 침 분비가 줄어서 입안이 텁텁하고 마르는 거죠. 입안이 마르는 것과 충치와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자정작용이라고 침에 의해 입안이 청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 입안이 말라서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많이 달라붙게 돼요. 이것이 닦이지 않고 오래되면 충치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치아랑 치아 사이 아니면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 그리고 치아 뿌리 쪽에 충치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일단 충치가 생기면 한두 개가 아니라 치아 전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치료도 어렵고 또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음식을 먹고 양치를 하지 않아도 치아 표면이 깨끗해진 이유가 침 때문이었네요. 충치가 많이 생긴다는 부위들은 보면 칫솔질로 음식물을 제거해야 하는 곳이고, 그죠? 맞아요. 칫솔질 중요하죠. 치매 어르신이 충치가 많이 생기는 이유 세 번째는 칫솔질이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칫솔질이 잘 안 되면 충치가 생기게 되는데요. 치매 어르신은 구강 청결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 또 칫솔질의 필요성을 못 느껴
칫솔질 하는 것을 매우 귀찮아해요. 그리고 치매가 더 진행되면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칫솔질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이 칫솔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요. 본인이 하겠다고 우겨서 그러면 하세요 했더니 치약만 치아에 묻히기도 하고 또 칫솔질을 해주려고 하면 입을 그냥 악물고 안 벌리기도 하고 이처럼 칫솔질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과 합쳐져서 어쩔 수 없이 충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충치가 있으면 음식물 씹을 때 통증이 있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흔들리고 심하면 저절로 빠지기도 하고요. 치매 어르신은 표현은 못하지만 아마도 치통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치통 때문에 잘 못 드시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몸이 쇠약해지면 치매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치매 어르신의 치아 관리가 더 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치매 환자의 치아와 잇몸, 혀, 입안 점막 등의 상태는 식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때문에 구강 관리가 환자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구강 관리를 잘 하려면 우선 양치질을 잘 해야 하는데 이 보통 사람처럼 하루 3번 식사하고 3분 이내 또 3분 동안 하라는 이 올바른 양치 333 법칙은 모든 치매 어르신께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에게는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르신의 치매 정도와 치아 상태에 따라 4가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까 해요. 첫 번째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분은 그냥 지켜보면 되지 않습니까? 치매 어르신이 혼자 스스로 이를 닦는 경우 잘 닦고 계신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잘 닦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매 식후와 취침 전에 양치하도록 격려하고 또 관찰해 보셔야 해요. 치매 어르신의 칫솔과 치약을 나란히 세면대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어르신의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어르신 스스로 이를 닦도록 유도해 보시고요. 칫솔이나 치약은 평소 쓰시던 거 그냥 쓰면 됩니까? 칫솔모는 잇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부드러운 모가 좋고요. 치약은 어르신이 평소 쓰시던 걸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구강관리용품 중에 알코올성 성분이 포함된 경우 구강 연조직 손상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게 되면 사용을 줄이도록 하세요. 그렇죠. 가글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고 무알코올이 있으니까 그 구분해서 잘 사셔야겠습니다. 양치 방법은 치매 어르신이라서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어르신이라면 양치 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칫솔을 이용해서 윗몸 쪽부터 마사지하듯이 닦다가 치아랑 잇몸 경계면까지 이 칫솔모가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칫솔을 넣어주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음식물을 이 밖으로 빼낸다는 생각으로 닦아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앞니 아래쪽 안쪽은 치석이 생기기 가장 쉬운 부위이니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칫솔을 세워서 꼼꼼히 닦도록 하세요. 또 잇몸, 혀, 입안 점막도 잘 닦았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때 칫솔질로 대고되지 않는 것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양치질 시범을 직접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워터픽이나 전동 칫솔 사용은 어떻습니까? 치매 어르신 가족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용을 잘 하시는 어르신도 계세요. 그런데 워터팩은 연화불란 문제가 있으면 살해 위험이 있으니까 스스로 고개와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만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또 혹시 양치한 물을 뱉지 않는 경우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럴 때는 어르신 머리를 숙여주거나 칫솔이나 손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세요. 그러면 물을 뱉겠네요. 지금까지는 스스로 양치를 할 수 있는 경우였고 치매가 더 진행되면 스스로 양치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스스로 입닦이를 할 수 없게 되어 그대로 놔두면 입냄새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세균이 자라서 폐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 식사 후에 이를 닦거나 입안을 헹구어 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겠죠. 그리고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경우 만약 어르신이 휠체어를 탄다면 세면대로 안내해서 양치질을 하게 하시고, 어르신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르신 목 뒤에 베개를 받쳐서 상체를 이렇게 높인 다음 머리를 돌봄자 쪽으로 돌리게 하고 수건을 가슴에 펴고 양치질을 하게 한 후에 양치물을 또 받을 수 있는 이 작은 그릇을 어르신 턱 밑에 받쳐서 뱉도록 하세요.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자세나 반쯤 안전 자세가 바람직한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몸을 옆으로 눕히거나 머리를 들어 올려 시행하도록 하시고요.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하는 게 이제 일반 양치질이잖아요. 그 일반 양치질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일반 양치질이 어려운 경우는 물치약이나 2% 탄산염수 또는 구강 청결제를 꺼즈에다 묻혀서 치아나 잇몸, 혀, 점막을 닦아 주도록 하셔요. 요즘 다양한 구강용품들이 있어요. 의료기 상사나 아니면 대형마트에 가면 일회용 구강케어 티슈나 실리콘 칫솔을 살 수 있는데, 이 실리콘 칫솔을 손가락에 끼워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닦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가글링은 어르신이 삼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만약에 협조가 가능하다면 이 처방에 따라서 가글제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치약이나 양침물을 어르신이 삼킬 수도 있으니까 그 어린이 치약 중에 보면 저불소 또 무불소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이드님, 그 의치, 그러니까 틀니잖아요. 틀니를 쓰는 치매 어르신도 많으실 건데 틀니를 사용하면 어떤 관리가 또 필요할까요? 틀니도 식사 후 매번 헹궈 주어야 하겠죠. 세척은 알약으로 된 의치 세정제에 담가뒀다가 전용 칫솔로 세척하면 깨끗하게 돼요. 근데 만약 의치 세정제가 없다면 주방 세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대신 이 치약은 연마제가 있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로 세척하는 것은 틀니가 변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삼가하셔야 하고요. 어르신이 혼자서 관리를 못 하시니까 가족분들이 이제 틀니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또 정작 가족분들은 틀니 경험이 없어서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네요. 왜 아니겠어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50대 중반의 딸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한 달 전에 퇴원하여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틀니를 계속 끼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동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입안에서 냄새가 심하고 틀니를 빼려고 하면 입을 벌리지도 않고 이 손을 깨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6개월을 드시고 계신데 걸쭉한 음식 찌꺼기들이 입안에 많이 남아 있어 틀니를 빼는 것이 더 쉽지 않은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 물었어요. 어르신 틀니를 제거하려니까 어르신이 협조가 잘 안 되고, 억지로 꺼내다가는 어르신이 다칠까봐 무려 한 달 동안 틀니를 빼지 않은 상태죠. 그래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틀니도 양치하듯 식사 후 매번 헹구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세척해서 차가운 물에 담가두어야 하고요. 사례처럼 틀니를 빼지 않고 생활하면 틀니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고착될 수 있고, 무리하게 빼내려면 잇몸에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입안을 이렇게 충분히 물로 헹궈서 틀니가 움직이는지 손으로 흔들어 확인한 후에 빼시고요. 그런데 만약 굳어 있어 빼기가 어렵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틀니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입안에 염증이 생겨 풍치나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신체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 그 입안의 틀니는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면 좋을까요? 틀니는 기분이 좋을 때 말을 걸으면서 빼보도록 하세요. 틀니를 뺄 때는 이 아래턱에 이 관절 가동력이 더 크므로 우선 아래턱의 틀니를 가볍게 상하로 움직이면서 뺀 다음, 그리고 위턱의 틀니를 빼도록 하세요. 끼울 때는
반대 순서인가요? 네, 뺄 때는 아랫니부터, 끼울 때는 윗니부터. 틀니를 끼우기 전 잇몸이나 혀, 입천장 등은 부드러운 칫솔이나 손가락에 꺼즈를 감아 부드럽게 닦아주어 이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제거해 주세요. 이는 구강 청결뿐만 아니라 잇몸의 혈액순환을 정진시키는 데 효과도 있습니다. 틀니를 하면 이제 자극과 통증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사지가 그런 통증을 좀 줄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사용 중인 틀니가 이게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과는 얼마나 자주 가야 되는 거죠? 틀니를 착용했다면 이 건강한 성인은 1년에 한 번은 점검을 받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틀니 자체의 변형도 오기도 하고 잇몸 상태에 따라서 틀니가 맞지 않아 입안에 상처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틀니로 인해 입안에 상처가 생겨도 말씀을 잘못하실 수 있으니까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서 점검을 받으시도록 하세요. 치매 어르신이니까 이 틀니를 분실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틀니가 불편하면 어르신이 빼내시기도 하거든요. 틀니 종류가 통틀니도 있지만 부분 틀니도 있어요. 이 부분 틀니가 헐거워서 어르신이 껌처럼 씹는 경우도 종종 봤는데 어느 날 그 틀니가 깜짝같이 없어졌더래요.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 삼키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삼키셨을까봐 어르신의 호흡 상태, 또 연화곤란, 의식 수준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했는데 별다른 징후가 없어서 의치를 분실한 것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의식 장애가 있으면 반드시 틀니를 빼고 또 뺐을 때는 전용 보관통에 찬물을 넣고 담가두어 변형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해요. 또 틀니 보관통은 동일한 장소에 두도록 하시고요. 치매 어르신은 치과 진료 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실되면 아예 틀니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치아 상실이 저작 효율 감소와 소화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악관절 손상으로 척추의 반곡이나 신경통 유발이 발생하기도 하죠. 무엇보다 입 주위 근육 수축으로 얼굴 형태도 변형되니까 틀니를 분실하셨다면 얼른 다시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식사 후에 차를 마시는 것도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렇게 부드러운 칫솔이나 손가락에 꺼즈를 감아 입안을 부드럽게 닦아주어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정진시키면 좋겠죠. 손가락에 꺼즈를 감아 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구강케어 스펀지나 석션 칫솔 아니면 혀 클리너 등을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양치를 시켜드리는 과정에서 어르신이 이렇게 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무는 힘이 어찌나 강한지 구강케어 스펀지가 찢어지기도 해요. 이 손가락 물리는 경우는 다반사고요. 그래서 개국이라고 양치하는 동안 어르신의 입을 다물지 않도록 윗니 아랫니 사이에 끼우는 도구도 팔아요. 손쉽게는 이 서랍자에 꺼즈를 두껍게 말아서 어르신 윗니 아랫니 사이에 끼워서 양치를 시도하셔도 되고요. 나는 절대로 입을 벌리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예 입을 처음부터 앙 다물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을 갑자기 벌리려고 할 때 오히려 꽉 다무는 것을 강직으로 보이는데요. 진료 받으시는 병원에 문의하면 의사 선생님이나 작업치료사 선생님이 입을 쉽게 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개구 반사라고 손가락이나 서랍자를 이용해서 어금니 뒷부분을 자극하면 악관절 장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이 벌어지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면 아래턱을 아래로 눌러 입을 열게 할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방송 전에는 입 주변을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 해주거든요. 이렇게 풀어줘야 이제 말하기도 편한데 어르신들도 얼굴 표정이 굳어 있으면 이렇게 입을 벌리는 것도 힘드실 거니까 평소에 이제 안면 근육 또 목 쪽의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많이 도움이 되지요. 유튜브 중앙치매센터 계정에 치매 예방 운동 동영상이 있는데요. 뇌신경체조가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에요.
우리 어르신께 알려드리면서 또 가족 여러분들도 꾸준히 따라해 보세요. 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아쉽지만 이제 또 헤어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이제 정리요정 출동합니다. 치매라는 질병 때문에 구강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겠지요. 치매 어르신은 구강 건조증과 양치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충치가 잘 생깁니다. 그러니 평소에 어르신이 양치질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어르신 치매 정도와 남아있는 치아 상태를 고려해서 개별적인 접근을 통해 어르신에게 맞는 구강 관리 방안을 찾아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요정님 고맙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구강 관리는 구강 청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체 전반적인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나와 우리 어르신 모두 구강 관리 잘 하도록 해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이드님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잘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늘 기다리고 있지요.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더욱 알찬 정보로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 꼭, 좋아요 꼭. 여러분,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 뾰로롱.